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스프링 부트 뽀개기 4강 진행 중인데요. 일단 서버에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소스 코드 파일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자, 이제 서버를 돌리고 스웨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가 안 되죠? 하나 더 만들게요. 네,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인에 자바 패키지를 제가 하나 더 만들게요. 패키지를 뭐라고 할까요? 파라미터라고 있으면 파람스 뭐 파람이라고 할게요. 파람. 네. 새로 만들기 패키지 컨트롤러 만들어서 또 파람 컨트롤러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클래스 파람 컨트롤러.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죠? 이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위에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 파람 컨트롤러를 묶는 라우팅 설정을 해야겠죠. 그게 이제 리퀘스트 매핑으로 하면 됐죠. 여기서 API 파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인덱스 겟 매핑 하나 만들고요. 리퀘스트 매핑 메소드는 리퀘스트 메소드 get 리스트 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리스트 업으로 만들게요. 맵 오브 메시지 get 인덱스다. 했던 거 이제 복습이죠, 사실. 이렇게 만들고 자,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일단 다시 한번 서버 돌리고 여기 어떻게 뜨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리퀘스트 매핑을 만들었기 파람 컨트롤러가 이제 보이죠. API 파람이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엑시큐트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서버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 서버에 전달하는 방법 그거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뭐가 있었죠? 그쵸? 패스 파람이 있었죠. 이 패스 파람은 어떤 형식이었어요? 이렇게 URL 한 다음에 이렇게 뭐 ID 그리고 뭐 블로그스 뭐 블로그 아이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 패스 위치에 따라서 전달해 주는 게 패스 파라미터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했던 게 요거죠. 리퀘스트 파람이었습니다. 리퀘스트 파람을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주시죠? 쿼리 스트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였죠. 뭐 예를 들어서 URL이 있고 뭐예요? 그 물음표 쿼리가 무엇이냐? 쿼리는 뭐 홍길동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쿼리부터는 end로 들어가죠. 네임은 뭐 정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쿼리 네임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또 end로 들어가서 뭐 age는 10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리퀘스트 파람. 그래서 리퀘스트 파람 인덱스라고 밑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리퀘스트 매핑인데 쿼리가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매개 변수에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매개 변수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리퀘스트 파람 쿼리라는 게 들어간다. 자료는 문자를 할게요. 쿼리 이렇게. 그리고 리퀘스트 파람 네임 그리고 리퀘스트 파람 에이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그냥 스트링으로 받을게요. 그래서 세 개를 우리가 프린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쵸, 데이터를 넣으면 되죠. 쿼리 그리고 네임 그리고 에이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에이지. 자, 다시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리퀘스트 파람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자, 보면 어때요? 파람 컨트롤러죠. 나머지 좀 접어둘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본 형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리카일드로 찍히죠. 제가 호출해 보면 트라이 아웃 쿼리 이름 나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엑시큐트를 하게 되면 그거대로 지금 들어간 거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API 리퀘스트 URL도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쿼리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리카일드라서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스프링 리퀘스트 파람 다큐먼트 이렇게 하시면 나오거든요. 리퀘스트 파람 다큐먼트에 대한 부분이 리퀘스트 파람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리퀘스트 파람은 리카일드 플래그가 들어간다. 뭐 false로 하게 되면 옵셔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번역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리퀘스트 파람 써봐 이렇게. 이제 리카일드라고 있습니다. 리카일드를 false로 하게 되면 이 쿼리문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스웨거 문서 요거를 복사해서 컬을 복사해서 저희 포스트맨 열어보세요. 포스트맨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컬을 붙여놓고 자, 샌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제가 만약에 쿼리를 여기 체크 해제하면은 얘는 생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어때요? 이렇게 에러가 난다고요. 예. 그럼 리카일드가 false가 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얘가 이제 널일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자료형 자체가 지금 스트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러가 난 거거든요. 자, 여기도 새로 고쳐 보면 이렇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떠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빈 값으로 들어왔을 때 기본 형태를 우리가 넣어주면 좋아요. 기본값. 그게 이제 디폴트 밸류입니다. 만약에 쿼리 부분이 안 들어왔으면 제가 이렇게 써보는 거죠. 값 안 들어옴. 노 밸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쿼리 부분이 노 밸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게 좋겠네요. 스웨거 그 포스트맨에서 한번 호출을 보면 어때요? 데이터는 옵셔널이 되면서 안 들어갔고 노밸류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값을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기본 형태가 노밸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값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본 값을 쿼리 스트링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노밸류를 넣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리퀘스트 파람의 기본 값이었습니다. 기본 값 넣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넣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URL로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보세요. 얘 겟도 방식이 어때요? 이 URL 있죠. URL을 통해서 공개가 된단 말이죠. 물론 이거를 우리가 그 포스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포스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리퀘스트 매핑의 리퀘스트 메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포스트 인덱스라고 하게 되면 자, 동일하지만 HTTP 메소드가 포스트로 변경이 된 거죠.
다시 서버 돌릴게요. 자, API 파란 부분이 동일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한번 트라이 아웃 해볼게요. 여기도 이제 똑같아요. 이름을 안 넣어도 되고, 뭐죠? 쿼리 부분 빼고, 여기는 나이라고 제가 호출했을 때, 동일하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버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 패스 파라미터나 리퀘스트 파람, 즉 이제 다른 말로는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원래. 자, 우리가 이렇게도 데이터를 줄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네임이랑 에이지 부분 우리가 리퀘스트 파람으로 넣어줬잖아요. 그쵸? 공개되는 리퀘스트 파람으로 요거를 뭐 이렇게 말고 저는 모델로서 요청하고 싶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모델을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파람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DTO라고 또 만들게요. 패키지를. 중간에 이제 요청하는 것들, 뭐 리퀘스트, 리스폰스 전부 다 DTO에다가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 클래스를 제가 리퀘스트 파람 파람 리퀘스트라고 할게요. 파람 리퀘스트.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넣을 수가 있겠죠. 요거는 저번에 헬로 할 때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헬로 할 때도 우리가 유저 인포 리퀘스트 만들어 가지고 진행했었거든요. 그대로 좀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파람 리퀘스트. 그래서 세터랑 게터 넣어주고 뭘 하면 좋을까요? 이제 타이틀이랑 컨텐트 정도 해볼게요. 프라이빗 스트링 타이틀 그리고 컨텐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파람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파람 컨트롤러에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get index 밑에다가 넣는다라고 치면은 파람 리퀘스트 넣을 수 있겠죠. 자, 맵오브 타이틀이랑 컨텐트가 오겠죠. 그럼 리퀘스트에 get 타이틀 리퀘스트에 get 컨텐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도 우리가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리퀘스트 파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쿼리 스트링으로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이제 여기서 요청은 제이슨처럼 표시가 되지만 쿼리라고 되어져 있죠. 트라이 아웃 한번 해볼게요. 자, 엑시큐트를 하게 되면 그대로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호출된 거 보이죠? 요거 컬 복사해서 저희 포스트맨에 가져와 보면 자, 더하기 하나 만들어서 리퀘스트 여기다 붙여 넣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랑 에이지, 타이틀 컨텐트가 동일하게 이렇게 파라미터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타이틀 뭐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간단하죠? 예. 자,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퀘스트 이런 식으로 모델을 넣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일단 알았어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그 URL이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호출할 때 보면 이렇게 URL에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쵸? 쿼리 스트링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쓰는 방식이 body라는 거에다가 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body, 리퀘스트 body를 통해서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리퀘스트 body는 get 방식으로는 안 되고 포스트 이런 애들로 돼요. 대표적인 게 포스트 방식으로 진행할 때 리퀘스트 body로 뭔가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어요. 포스트 방식이나 이제 풋 방식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포스트나 풋으로 진행할 때 데이터를 넣어줄 때
물론 리퀘스트 파라미터도 가능하고요. 예, 지금 이렇게 리퀘스트 파람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제이슨이 이렇게 그 뭐죠 바디 형태로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나 풋도 리퀘스트 파람은 가능하지만 정리하자면 가능하지만 URL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노출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바디라는 영역에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디라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가 되고 제이슨 방식 아니면 폼 데이터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멀티파트 폼 데이터. 근데 똑같이 폼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바디가 가능한 HTTP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이랑 풋 방식이 있어요. 일단 포스트만 볼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로 진행해서 이제 제이슨의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자 아까 저희 여기 있죠. 파란 컨트롤러로 오셔서 하나 요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만들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포스트 제이슨 인덱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엔드 포인트는 다르게 할게요. 그러면 리퀘스트 메소드 포스트이면서 밸류는 포스트 제이슨이라고 합시다. 제이슨.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스웨거 다시 새로 고침해보면 자 지금 파람 제이슨이 보이시죠? 예, 지금 쿼리 스트링이 동일하게 일단 있긴 하죠. 요거 일단은 헷갈리니까 먼저 얘네들 좀 지워볼게요. 예, 지워보고 아까 저희가 만들었었던 뭐예요? 요거 있죠. 리퀘스트 파람을 밑에다가 가져와 볼게요. 리퀘스트 파람 리퀘스트 얘를 이제 매개 변수로 넣고 얘는 저는 리퀘스트 바디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바디에 넣겠다라고.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했을 때는 잘 보세요. 빼고 한번 리퀘스트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get title 리퀘스트 get content였죠. 타이틀 컨텐트 그리고 포스트 제이슨 인덱스. 자 다시 돌려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개 변수로서 이렇게 파람 리퀘스트를 넣으시게 되면 기존이랑 동일하게 쿼리 스트링으로 잡혀요. 쿼리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URL에 나오게 되는 쿼리 방식이란 말이죠. 쿼리 스트링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노출이 안 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여기를 바디에다가 넣으실 수가 있어요. 골뱅이 리퀘스트 바디에 저는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뭐냐면 제이슨이라는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새로 고쳐 해볼게요. 자 어때요? 리퀘스트 바디 리카일드인데 어때요? 형태가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이라는 형태로 넣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엑시큐트 해보게 되면 요런 컬이 바뀌죠. 그래서 컬이 요런 식으로 생겼죠. 아까랑 좀 틀리죠? 기존의 거는 보면은 CURL 방식이 제가 대충 넣고 해볼게요. 예. 예, 기존 방식은 어땠어요? 이렇게 뭐 뒤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쵸? 이걸 우리가 헤더라고 하고 여기는 데이터 부분입니다. 즉 바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지금 바뀐 거는 보니까 CURL 방식이 어때요? 헤더 부분의 컨텐트 타입이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입니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제이슨이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포스트맨에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이건 기존 건 저장하고 더하기 눌러서 자, 리퀘스트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이슨 방식이죠. 자, 샌드를 하게 되면 어때요? 지금 파라미터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바디 부분에 로우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서 여기가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형태로 정보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그 모바일 쪽 아니면 웹프론트랑 API 통신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제작하는 백엔드 API는 전부 다 이렇게 제이슨으로 보통 소통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제이슨으로 받게끔 많이 합니다. 자, 여기를 이제 바꿔보면 제목, 내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때요? 그럼 제목이랑 내용이 쏙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제이슨으로 매개 변수를 받을 때는 이렇게 리퀘스트 바디로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제이슨 방식이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주면 되고요.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동일하게 리퀘스트 파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리퀘스트 파람은 쿼리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트링 쿼리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네, 저는 리칼드는 false로 하고 디폴트는 no 없음이라고 해볼게요. 예.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쿼리 파라미터가 똑같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서버 다시 돌리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자, 파람 제이스 보시면 쿼리 부분도 존재하면서 추가적으로 리퀘스트 바디 부분도 존재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쿼리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안 보여주고 싶어. 데이터 부분에 넣을 거야. 바디 부분에 넣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모델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리퀘스트 모델이겠죠? 모델 만든 다음에 리퀘스트 바디라고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예, 이러면 된다.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정대리는 그러면 만약에 그냥 모델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모델을 넣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냥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예, 쿼리 스트링으로 인식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리퀘스트 바디를 넣어야겠죠? 예. 자, 이게 제이슨 방식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API를 만들다 보면은 제이슨 방식으로만 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폼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폼 방식. 그거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post form index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는 제가 폼이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폼 방식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모델 애트리뷰트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모델 애트리뷰트. 폼 방식도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파람 들어갈 수는 있겠죠. 요거 밑에 건 놔둘게요.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만 했을 때는 API적으로는 잘 돼요. 이게 post form index라고 하고요. 자, 돌려보면 자, API 파란 폼이 보이죠? 네, 그런데 어때요? 트라이아웃을 하게 되면 제이슨처럼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API를 호출해 보면 가능은 하긴 해요. 그게 뭐냐면 자, 요거 복사 좀 듀플리케이트 한번 하겠습니다. 폼 포스트라고 한번 하고 폼이라고 하고 결국은 아까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폼 방식이 요거거든요. 바디에 로우가 아니라 폼 데이터로 하고 지금 저희가 받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타이틀이랑 컨텐트였죠. 이렇게 받으면 되긴 해요. 제가 이제 제목 내용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자, 샌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잘 되거든요. 네, 여기서는 잘 돼요. 쿼리는 없음. 폼 쿼리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되긴 되거든요. 그쵸? 내용이랑 제목 다 들어오죠. 자, 이렇게 모델 어트리뷰트 파람 리퀘스트 했을 때 이렇게 포스트맨에서는 잘 작동이 되는데 폼 방식으로 잘 작동이 되거든요. 보시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공이 되었을 때 제대로 정말 API가 잘 만들어졌다라는 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코드 모양이 있어요. 딱 누르시면 이렇게 폼이라는 거로 아니면 약자로 F가 붙여서 하나하나 키 값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더 부분의 컨텐트 타입도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이 아니라
얘도 이제 멀티파트 폼 방식으로 돼야 돼요. 폼 데이터 방식.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스웨거 문서에는 폼으로 되어 있지만 어때요? 리퀘스트 바디 이 보내는 형태가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제이슨 부분을 우리가 뭐로 바꿔야 돼요?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API 소비라고 하는데요. 리퀘스트 매핑 방식에 보면은 컨숨이라고 있어요. 컨숨. 예, 결국엔 소비 부분, 소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바꾸시는 거죠. 리퀘스트 매핑이 포스트 쪽에다가 컨숨 미디어 타입 멀티파트 폼 데이터 밸류 있죠. 얘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새로 고침하면은 예, 이렇게 멀티파트 밸류로 떠요. 이제 멀티파트 폼 데이터. 그래서 트라이아웃 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 정보들을 우리가 직접 폼 데이터 형식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용입니다. 보실 수 있겠죠? 자, 샌드를 하시게 되면 이제서야 제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하,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아까 포스트맨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게 효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컨텐트 타입이 멀티파트 폼 데이터이고 타이틀 컨텐트도 이제 폼이겠죠. 이거는 약자로. 그래서 포스트맨이랑 같이 좀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포스트맨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폼 방식으로 적용했을 때 헤더도 멀티파트 폼 데이터를 해주고 바디 부분에 폼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지금 폼 데이터 방식으로 가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이슨으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나중에 이미지 업로드나 뭐 멀티 이미지 업로드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멀티파트 이것까지 같이 써서 우리가 좀 여기서 나중에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때는 폼 데이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폼 데이터 부분도 우리가 다뤄야 했던 거예요, 결국에.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예. 그래서 멀티파트 방식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고 폼 방식으로 할 때 나중에 이제 뭐 이미지 업로드 등에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파일 업로드. 나중에 이제 멀티파트라는 키워드가 추가됩니다. 멀티파트. 그리고 제이슨 방식으로 하는 거는 모델 어트리뷰트가 아니라 앞에다가 그걸 붙이면 되죠. 리퀘스트 바디만 붙이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제이슨 방식, 예, 제이슨 방식, 그죠. 멀티파트 폼 데이터 방식 이렇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서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뭐 API 요청을 할 때 정보를 주는 방식이 두 가지였다. 패스 파라미터는 이렇게 위치로 우리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예, 쿼리 스트링은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이때 우리가 쿼리 스트링에서는 기본 값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 빼면서 리카일드를 폴스로 만들면서. 근데 이제 이런 패스 파라미터나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단점이라고 보면은 URL에 그런 정보들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나는 정보 오픈 없이 뭔가 데이터를 넘겨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디라는 부분에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HTTP 메소드가 달라지게 되는데 포스트랑 풋 방식일 때 얘네들이 가능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은 제이슨 방식이다. 예, 포스트 제이슨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줄 때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바디라고 붙이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제 포스트 방식이나 풋 방식도 리퀘스트 파라미터, 즉 쿼리 스트링도 아니면 패스 파라미터도 다 가능은 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제이슨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URL 컬을 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부분으로 정보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터 D.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의 방식으로 컨텐트 타입이 정해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멀티파트 폼 데이터, 즉 폼 데이터 방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CURL 방식이 보면 이제 URL에 이제 쿼리 스트링 빼고 이제 바디 부분은 노출이 안 되는 것도 확인도 가능하시죠. 폼 방식으로 갈 때는 컨텐트 타입 멀티파트 폼 데이터가 되면서 타이트 컨텐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메소드 부분의 컨숨을 멀티파트 폼으로 바꿔주고 그래야 이제 헤더 부분의 컨텐트 타입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모델 앞에다가 모델 어트리뷰트라고 붙여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한번 다루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서버에 데이터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저희가 REST API를 그때 한번 만들어 보긴 했는데 로직이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로직을 한번 넣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직을 넣어서 CRUD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